네,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2번 음주 단속에 걸린 치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 단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30대 치과 의사입니다. 네. 지난달 오전, 그러니까 아침이죠. 네. 새벽 5시 10분경에 울산 남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해운대 신도시까지 약 50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를 한 건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네. 경찰이 추적해서 A씨를 검거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91% 상태였습니다. 뭐 만취 상태인데 2번 단속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제 단속이 되니까 네. 차량을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인근 오피스텔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 아마 술이 취해서 그러신 건지 대리운전 기사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직접 본인이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적발된 것인데 네. 이제 폭행 시비가 붙어서 대리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이고요. 이번에 측정을 했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약간 내려가서 네. 0.18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면허 취소 수준인데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주차장이나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뭐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런 곳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서 네. 2011년경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대리기사가 다퉈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운전자가 주차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네. 해당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가 되고 측정에 응하면 그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이 되는 건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네. 과연 운전한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그 개그맨 이창명 씨 네, 사건이나 네. 또 2015년에 전 국민을 꽤 네. 분노에 떨게 했던 그 크림빵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네. 걸 적용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 대략 마셨을 때 양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뭐 시간당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네.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대법원은 종종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 20분 안에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음주로 적발이 되기는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0.03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아침에 술 먹고 그 다음 날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술 먹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날 뭐 알코올기가 남아 있어서 단속된다든지 이런 건 당일날 술 마신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 걸리면? 네, 흔히 주치운전이라고 네. 하는 숙취운전이라고 네.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를 한 상태, 음주운전이라고들은 하긴 하지만 술에 네.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라면 그런 경우에도 처벌되고요. 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피로한 상태, 일정 수준 이상의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대리기사님하고 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